증시대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상화폐입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패닉 장세에서 큰 변동성을 보인 게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급등락이었는데요. 특히 글로벌 유동성의 바로미터로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둘러싼 정책 이슈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볼 텐데요. 이 차트를 좀 보시죠. 이 미국의 금융시장 유동성 차트입니다. 얼핏 보시기에도 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과 비슷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약간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이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어떻게 추산하냐면요. 연준이 갖고 있는 보유 자산 더불어서 이 여갈피 그리고 재무부의 현금 잔고 실제적으로 유동성 이 규모가 지금 한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6조 달러 정도면 우리나라 GDP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고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고점인 7조 달러가 넘었었던 상황보다는 낮아져 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뭐 거의 2조 달러 정도 이상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따라서 뭐 긴축이나 아니면 금융 환경이 조금은 다소 타이트해졌을 때 주가라든지 가상화폐의 어떤 변동성이 촉발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글로벌 주식시장에 주는 함의들이 상당합니다. 우리 휴일이나 이럴 때 글로벌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 국내 장이 쉬고 있을 때 가상화폐의 움직임을 보면서 다음 주 내지는 그 다음 날에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순유동성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측면에서도 가상화폐의 최근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 진영에서 특히 이제 트럼프 진영 쪽이 다음 주 월요일엔 또 머스크와의 또 기자회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가상화폐를 둘러싼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자산 시장에 큰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가상자산 그리고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당연히 줬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가격 동향이 어떻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비트코인을 보면 올해 이제 1년 동안 현재까지를 보면 한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우리 1억을 한국에서 넘었었고 지난 7월 달에는 소폭 상승했고 8월 달 들어서 네. 우리 최근에 좀 급락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한 최대한 25%까지 네. 8월 5일에 이제 빠졌다가 현재는 이제 8월 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까지 회복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컸죠.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네. 뭐 변동성 자체가 뭐 상한가도 없고 매일매일 거래되고 네네 뭐 그런 사이드카도 부분들도 없고, 예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뭔가 이 매크로 변수라든지 저도 프리뷰에서 유동성의 함수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의미 있는 자산으로서의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가상화폐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하락세 역시 이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아까 뭐 이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이제 유동성의 함수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너무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빠르게 또 반응하는 네. 지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자산을 보면 비상관 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른 자산과의 상관성이 되게 낮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의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상관성이 거의 나타나지 바로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들의 어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 이 비트코인 자산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자산을 이제 바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갑작스러운 하락 때 모든 자산이 하락한 경우에는 가장 또 먼저 반응하고 가장 크게 하락한 그런 상관성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8월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뭐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상화폐를 보면서 유동성의 어떤 타이트함이라든지 아니면 완화되는 분위기 아니면 투자 센티멘트를 뭐 가늠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맞아요. 이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뭐 언제나 항상 이슈가 있긴 하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금 네. 더 정책적인 어떤 아젠다로서 네, 맞아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 후보 측이 제 생각에는 이 젊은층을 좀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이 미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분위기와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이라고 할까요? 그 영향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 좀 후보 쪽에서의 얘기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우리가 친 크립토, 뭐 친 비트코인 이렇게 이제 지금 트럼프 후보를 얘기를 하는데 친 크립토 쪽에서는 네. 친 크립토에 관련돼서는 뭐 크립토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들이 막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명확하게 준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특히 지난번 이제 비트코인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가 이제 있었는데요. 7월 말에 그때 이제 표현한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을 미국이 전략 비축물로 삼겠다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다른 대선 후보인 이제 뭐 케네디 후보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550개씩을 계속 매수를 해서 몇 개까지 해서 확보하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줬는데 트럼프는 그 매수하겠다까지는 아니었지만 미국이 현재 그 이제 압수를 한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략 비축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매도하지 않겠다. 우리가 보통 이제 범죄에서 발생한 물품을 압수할 경우는 네. 그거 바로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6월 달 같은 경우는 독일이 5만여 개를 올해 초에 이제 압수를 했었어요. 올해 초에. 그걸 바로 이제 시장에 매도. 그 물량 부담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가격이 6월 달은 하락했던 가장 큰 요인이 했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채굴 업체들에 대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초크 포인트 2.0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기존 금융업계에서 가상자산으로 넘어오기 위한 어떤 이제 돈의 흐름들을 되게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런 것도 완전히 좀 폐지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강력하게 준 게 이제 좀 이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체크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암호화폐 네. 가상자산의 업계 뭐 영웅이 지금 뭐 감옥에 있는데 뭐 이게 뭐 가석방 시키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SEC를 자르겠다 이게 좀 규제가 좀 심한 상태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우리 ETF 승인도 있었고 굉장한 시장이 좋은 변화들을 하는 것들에 있긴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이제 SEC 같은 경우는 수많은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기소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되게 압축이 많이 이제 위협을 받았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규제들을 많이 완화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었고 특히 이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 어떤 커뮤니티나 진영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들을 보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채굴 업체들,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에 대한 이제 과세에 대한 정책들이 되게 높은 과세들을 물리는 것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아직 과세가 된 건 아니지만 맞아요. 준비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채굴 업체들이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있을까요? 해리스 이제 후보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쪽에서는 이 비트코인 내지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뭔가 정책적인 방향이 아직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 안 나왔나요? 사실 바이든 정부의 연속성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 뒤에 이제 해리스 후보가 된 뒤로 몇 가지 좀 이제 접근들은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온 건 따로 없습니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트럼프가 먼저 이제 참여하는 걸 결정이 되고 되게 많이 이제 관심을 받았었는데
해리스가 참여하느니 많이 하다가 참여 안 했었거든요. 아마 뭐 실익이 크게 없었을 거라고 좀 생각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지금 이 가상자산 관련 업계들하고는 여러 접촉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또 괜찮은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게 대선을 앞두고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 참여자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번만큼 그 대선 아니 그 정치권에서 금투세나 이런 얘기가 맞아요. 많았던 적이 없었던 이유는 그전에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도 하나의 큰 어젠다가 되고 있는. 그게 정확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 10명 중에 2명 정도가 보유를 한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정치적 영향이 큽니다. 크다 보니까 그 강한 층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게 되면 그냥 저는 직관적으로 약간 고령층보다는 좀 젊은 층이 더 많이 보유한다고 하면 젊은 층 내에서는 거의 비율이 더 높겠네요. 맞아요. 그쵸? 네, 높아요. 실제로 이제 축적해 나간 자산의 종류들도 과거에는 부를 늘리기 위한 자산이 이제 주식이었는데 디지털 자산으로 많은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흐름들이 있고 오히려 미국 내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통화 팽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투자자들하고도 내지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챙겨보면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 좀 생겼더라고요. 많이들. 그래서 근데 또 달러화 이외에 다른 통화를 보유하기에는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접근을 맞아요.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정확하십니다. 네. 예,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나 아니면 이제 진입이나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가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정책을 둘러싼 상황 내지는 상하방의 요인을 조금 체크해 본다면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가격의 방향성을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수님이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최근에 변동성이 심했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단기적으로 오른다 내린다를 전망하는 것은 어떤 자산이 굉장히 힘든데요. 어렵죠. 네. 우리가 참고해야 될 지표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채굴이라는 이제 강한 내부적인 그 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다른 자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채굴업자들의 그 평균 단가들이 있거든요. 평균 단가. 비트코인을 만드는 단가라고 봐야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지만 45,000달러 정도 됩니다. 45,000달러. 네, 45,00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채굴업체들이 채굴을 운영 못하는 거죠.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점이 강력한 지지선이 돼서 그 지점에서 반등을 하기도 하고 더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45,000달러를 만약에 유지를 하느냐, 요 포인트가 좀 관전 포인트고요. 유지를 하면 다시 반등을 좀 강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흐름인데요. 이건 올 한 해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빼놓고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돈이 순유입이 되냐, 순유출이 되냐 이 포인트인데요. 근데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한 7일 정도 보면 한 5억 5천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어요. 순유입 안 되는 거죠. 가격에 그냥 돈이 안 받는 거고. 다만 이제 이더리움도 ETF가 출시됐거든요. 이더리움은 지금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런 이제 좀 포인트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ETF가 올해 1월 달에 승인이 났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자사에 가지고 있는 15,000명 정도 되는 이제 금융 이제 자문가들한테 이제 비트코인 ETF 판매할 수 있는 영업을 8월 7일 어제죠. 8월 7일부터 시작을 해라라는 이제 지침이 나갔어요. 그래서 주요 은행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를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이런 이제 전략도 나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네요. 이 채굴 업체들의 평균 단가가 45,000달러. 딱 듣다 보니까 유가하고도 비슷합니다. 셰일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이 뭐 45달러다 그러면 그보다 또 떨어지면 뭐 채굴을 못 하니까 그럼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타이트해지면 가격은 올라가고 그게 이제 가상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만 놓고 본다면 45,000달러다. 물론 그게 이제 강력한 하방 지지선이라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 내려가면 채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약간 단도직입적일 수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대선 전에 지금 투자해놔도 괜찮을까요? 요거는 과거에 이제 여러 대선들이 역대 대선들이 있었는데요. 네. 비트코인 나온 뒤에는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이제 데이터를 참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다 100일 전쯤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선 100일 전에서 대선 6개월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에 항상 어땠냐를 네. 3번 정도를 보면 한 2.5배에서 최대 12배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선이라는 부분이 경기 부양이나 그러네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자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과거와 같은 비슷하게 간다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달러의 어떤 반대 방향성 내지는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의 방향성은 아래보다 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가상화폐와 관련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잘 다룬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